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도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천천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례는 그랬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부족의 신화를 계승하는 춤을 췄다. 자, 우리 민족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음주 가무를 상당히 좋아하는 민족이죠. 식량 확보를 위한 수렵, 사냥과 채집, 가서 뭐 캐고 따는 건 그런 활동을 하였다. 삼국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알죠? 200년대, 3세기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위나라 때 쓰여진, 저번에 문제 풀 때 제가 동이족이라는 설명했죠?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설명하는데 이자가 오랑캐 이자라고 합니다만 원래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문으로. 여러분들은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분석하면 이 큰 대자가 나오죠. 큰 대자에 활궁자가 써져 있어요. 큰 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키포인트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어른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어른이 될 때 뭐 합니까? 성인의식, 성년의식, 그죠? 정답은 이것이고요. 만약에 몰랐다 할지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거. 여기 1번에 영고, 2번에 무천, 3번에 동맹이 나오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족 국가에 하늘의 제사 지냈던 제천 행사지요. 부여의 영고. 올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죠. 동해의 무천, 고구려 동맹. 그래서 이 세 개는 제천 행사고 이게 성년의식 정답인데 지금도 우리 수험생들이 TV 보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 성년의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등에다가 쇠꼬챙이를 막 꽂아서 한다랄지 또는 그 소를 많이 키우는 부족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 소를 세워놓고 그 움직이는 소 등을 밟고 통과하는 의식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부족 국가 시대에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큰 사람, 어른. 중국의 삼국시대 때 위나라 때 쓰여졌던 동이족, 우리 민족에 대한 기록에서 큰 사람 나오면 성년의식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랑도. 화랑도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역순으로 갑니다만 지금 기출문제 역순으로 풀고 있습니다만 22년도, 21년도, 20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랑도는 우리나라 시족사의 유습이에요. 그때부터 있었고 청소년 단체예요. 처음 지도자가 여자 중에서 나오기도 했고. 근데 서로 파벌이 나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누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둘 때가 됐습니다. 진흥왕이 이 조직을 개편합니다. 진흥왕 하면 신라 6세기 전성기의 왕이죠. 이분이 화랑도를 잘 정비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진흥왕 이전에 버풍왕 때 바로 이런 화랑들의 계율을 정했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군이충, 나라의 충성, 사친이요, 부모의 효도. 이거 오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우이신 믿을 신자죠. 친구 간의 믿음. 이 세 가지는 유교와 관계된 내용이 될 것이고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려 죽여라. 어떤 색채가 들어있을까요? 불교. 그리고 임전모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말아라. 무예, 도교 사상, 도가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유불, 이 도를 선이라고도 하죠. 국선, 유불선 사상이 들어있더라. 이 원광법사의 세소곡에는 아주 기본이죠.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화랑도 정신은 너무 쉽습니다. 원광법사의 세소곡. 삼강오륜과 사단칠정은 성리학과 관계된 것이죠. 성리학.
성리학은 유교의 한 갈래로 고려 말에 뭐 암기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안양이 소개했다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조선의 정치, 사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 상강오류 뭐 암기할 거 전혀 없어요. 듣고 잊어도 됩니다. 뭐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상강에 뭐 5가지의 예절과 관계된 것이고 사단칠정, 뭐 측은지심, 소지심, 십이지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예요. 전혀 우리 체육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무겸비는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걸 얘기하죠. 쓸데없는 내용이었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화랑도의 계율하면 법흥왕 때 누가 만들었던 원광법사가 만들었던 세소곡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그러면 고려시대, 중세가 되겠죠? 고려시대, 중세. 중세시대 무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원래 고려라는 나라는 무국가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국립대학이었던 국자감에서 7제를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합니다. 21년도에도 출제됐죠? 무학제, 강예제. 그래서 무술과 관련된 교육을 담당했다. 참고로 조선시대 국립대학은 성균관이라는 거 다 아시죠? 성균관에서는 전혀 무예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술교육기관 따로 없었어요. 훈련원에서 시켰다라고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설명했고요. 그러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무예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무학교육, 무술교육기관으로 강예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있었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수박희는 결육이죠. 인재 선발을 위한, 그렇죠. 무관을 뽑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맞죠? 격구는 그죠? 서양의 폴로와 비슷한 거, 말 타고 공 치는 거. 군사훈련은 여가 활동으로 성행했다. 맞지요? 그래서 세계 다 고려시대 특징.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 이건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1790년. 누구 때? 발음 잘해야 돼요. 18세기 말이 되겠죠? 1790년 정조 때 만들어졌던 종합무예소로서 나중에 개념 설명 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무예제보나 무예신보 같은 무예서를 종합 정리해요. 그러면서 도자가 들어가니까 뭘 그려서 설명을 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려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24기 무예를 설명한 거. 이거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였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참고로 역사 문제는 시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기.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구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민속놀이는 귀족들이 들겠대요. 귀족들. 좀 전에 언급했던 격구도 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화살촉처럼 생긴 거 던지는 거 투어 이것도 주로 귀족들이 즐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네요. 매를 길들여, 매 사냥이 아니에요. 매를 통해서 꿩이나 꿩 그리고 조류를 사냥했다. 조류, 새. 예. 그럼 너무 쉽죠?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도 찬란한 방흥이 있겠죠? 고려말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는 떡국이나 만두에 꿩고기를 넣어 먹었어요. 그 꿩을 사냥하는 걸 그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꿩 사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해동총 보라매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를 잡아가기 위한 관청까지 두었으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관청 이름이 응방 또는 응방도감이 있었다. 참고로 그 떡국이나 만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워낙 꿩고기가 귀했어요. 그래서 꿩 사촌이 뭡니까? 우리가 기르고 있는 닭. 그래서 꿩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여기서 이랬고, 요즘은 닭고기 그 뼈도 있고 귀찮아서 잘 안 넣어요. 그래서 요즘 떡국에는 주로 쇠고기 넣어서 먹죠. 오케이. 만두, 떡국, 소주 이거 몽골 음식입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방흥이고요. 각지는 뭡니까? 맨날 나오죠, 이거. 씨름.
이만기 선수 유명하죠. 씨름. 강호동 유명하죠. 씨름. 그리고 정답은 방응이고 격구는 폴로, 서양의 폴로와 비슷해. 말 타고 그렇죠. 채를 잡고 공을 치는 거. 추천은 추시개처럼 그렇죠. 뭔가 위에 추처럼 쫙 잡고 있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네뛰기. 그네 격구 각자 아니고 정답은 방응이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5번이 되겠는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 중세, 그죠? 고려 중세 시대의 사건은 그랬습니다. 1170년 12세기가 되겠네요. 그죠?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건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서 1101년부터 1200년까지를 몇 세기라고 한다? 1세기는 100년이죠? 12세기. 2001년은 21세기. 1년부터 100년은 1세기.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12세기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노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신들과 보현원에 행차를 해서 갔답니다. 이때 대장군 이송이 젊은 병사와 오병 수바키를 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둘이 겨루기를 했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왕과 문신들이 시켰기 때문에 했겠죠. 참고로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려라는 나라는 무과가 없었어요. 문과는 있었지만 그래서 무신들은 나이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관직에 있는 기간이 길어도 직급은 관등은 낮았습니다. 문신들은 그저 음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 나이에 관직에 진출했고 어린 나이에도 등급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문신들이 이제 무신들 놀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다 알겠습니다만 고려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시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문을 숭상하고 숭문, 무를 천시했다. 천무풍조. 그래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 바로 나오네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건 좀 이따 찾아가게 하고 아무튼 겨루게 했어요. 근데 젊은 젊은 병사한테 나이 드신 대장군 이소홍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겨루기에서? 졌겠죠. 그러니까 뭐 조소를 하고 비웃고 하면서 젊은 문신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할례가 대장군 이소홍 뺨을 때리며 비웃었대요. 이소홍 열받았겠네요. 근데 그 전에 또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광경을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켜보던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이들이 이제 무신이 되겠죠.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정중부는 어떤 전력이 있었냐? 자, 우리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역사책이 있죠. 삼국사기라고. 이 삼국사기를 누가 썼냐? 고려시대, 그죠?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썼죠. 대표적인 문신이죠. 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거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쌓여 있었던 정중부, 이의방 등이 도저히 못 살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겨?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것이 바로 무신정변. 쉽게 해서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고려시대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숭문, 천무의 풍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보현원 행차하던 그죠? 이 과정에서 이송이라는 대장군이 그죠? 할례라는 젊은 문신에게 뺨 맞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일어났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자겸이라는 인종이 그죠? 이자겸하고 인종과의 관계는 특이하죠. 왜 인종의 이자겸이는 왜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죠. 쉽게 얘기해서 인종은 이모들, 이모 한 명도 아니고 이모들과 뭐 듣고 잊어도 됩니다. 결혼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자겸이 지가 왕하려고 인종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하려고 반란 일으켰던 사건이고요. 순서는 요놈이 빨라요.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겸이 사이가 엄청 혼란해질 때, 그쵸? 서경파라고 고구려 후손 묘청 일파가, 그쵸? 권력을 잡고 서경천도 하려다가 반란 일으켰던 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알아두셔야 되고요. 무신정변 이렇게 되고, 이제 무신들이 권력 잡고 그 위에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고려 왕실이 몽골에게 항복을 하자.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죠?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가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는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한국 체육사에서 전혀 몰라도 돼요. 하지만 무신정변은 알아두셔야 돼. 이때 대표적인 스포츠, 그쵸? 체육하면은 수바퀴, 겨루기가 개입돼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화기 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 그쵸? 1910년 일제시대 이전까지 이 개화기하고 일제강점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비, 무네요. 무술, 자강을 강조했다. 무가 준비되어 스스로 부강하게 하자는 얘기죠. 문예반 50명, 안 중요하죠. 무예반 200명을 선발했으며, 연도 꼭 알아둬야 돼요. 1883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며, 학문과 무술을 동시에 가르쳤다. 뭡니까? 원산학사. 거의 매해 이 원산학사와 관계된 문제 나옵니다. 화랑도, 경당, 원산학사 중요하다고 제가 21년도 기출문제에서도 강조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답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답은 원산학사. 원산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동해안,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북한 땅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해안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원산이죠, 원산. 여기에 원산 부사였던, 덕원 부사였던, 그리고 동네 무예학교도 그분이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정현식이라는 분이, 정현식 부사가,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드냐면 78년도에 만들어요. 1878년. 그리고 이건 언제 만드냐? 83년에 만들어져요. 이거와 이게 유사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모든 체육학자들이 중요시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고 있어요. 부산 동네가 되겠죠? 그죠? 참고로 동네 부사로서 정현식 부사가, 이건 덕원 부사로서, 그러면서 관리와 민간인이 같이 합작해요. 근데 그래서 관리가 아닙니다. 민간인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사립이라는 거, 사립. 그리고 학문과 무술을 동시에 가르쳤고 서민까지 교육을 시켰다는 거 중요하고요.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 무실력행 1908년, 그리고 오산학교는 신민회, 둘 다 신민회죠? 누구? 이승훈 1907년. 이 두 개도 일제시대 학교 아닙니다. 개화기 때 학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우리나라 근대식 사립학교로서 학문과 무술을 동시에 가르쳤으며 서민까지 들어가서 공부했던 원산학사, 원산, 지도에서 위치 표시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시험 문제 기출 됐습니다만 자주 출제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대성 오산학교도 나름 중요해요. 신민회, 애국계몽단체,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기억나죠? 그리고 동네무예학교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그랬어요. 나현성의 한국 체육사에 따른 시대 구분. 자, 시대 구분 한국 체육사에서 왜 한다 그랬어요? 체육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21년도 기출문제 풀면서 1번 문제에서 이런 설명했었죠. 여러분 일생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난 다음,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기에서 독립했던 시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 한국 체육사에서 두 개로 나누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몇 년? 1894년 갑오개혁, 갑오경장 이전을 근대 이전이다 그래서 전, 앞전자, 근대 이전 또는 전통체육시대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이후를 근대라고 할 것이고, 그죠? 오케이. 조심해라 그랬어요. 갑오개혁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단박에 오름 교재에는 시기 구분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세 개로 나눈 거 있죠. 국가가 만들기 이전에 먹고 살기 위한 체육, 생활체육 시대. 국가가 만들어져서 갑오개혁 이전,
학교 교육이 강조되기 이전 체육시대, 무예체육시대. 국가가 생존하기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를 학교 체육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우리 교재는 왕조별로 돼 있죠. 그죠? 선사시대가 있을 거고 고대, 부족국가에서 삼국 통일신라 발해. 그리고 고려 중세. 조선을 근세라고 하는데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근세.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갑오개혁이죠. 1894년. 연도 너무 쉬워요. 1894. 뭘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894. 1894년. 무예를 중시하는 무슨 체육을 강조했다? 이전이니까. 전통이나 정근대가 가야 되겠죠. 그 다음, 갑오경장 이후는 교육조서, 그죠? 1895년 2차 갑오개혁 이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 강조됐던 교육은 아주 기초교육, 소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양성해야 근대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광무개혁 때 또 우리나라 근대교육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실업교육. 옛날로 얘기하면 뭐 상고, 농고, 공고 이런 실업교육인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나연성의 한국체육사에서 갑오개혁 이전은 뭐 전통체육시대, 정근대적인 체육시대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근대. 그래서 정답은 3번. 참고로 이렇게 한국체육사에서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과일을 깎아서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잘라서 먹는 게 편하지요. 용이하지요. 한국체육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을 한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를 보면 조선시대네요. 많이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굳이 따진다면 이거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중세의 세자를 따고 근대의 근자를 따서 근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무과제도. 그렇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려시대는 무과가 거의 없었어. 대신 국자감에 무학제, 강해제가 있었고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문과와 무과, 그래서 문반과 무반, 양반 사회가 성립되죠. 그래서 무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정기적으로만 실시했다. 정기적으로만 실시한 건 몇 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걸 식년시 그래요. 근데 만자가 들어가네요? 아니죠. 이렇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무관을 선출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만은 비정기적으로, 그쵸?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과거를 시행했어요. 그죠? 그래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국가의 경사가 생겼을 때 또는 유사시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실시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증광시, 별시, 알성시, 그리고 정시 이런 것들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 만자 정기적으로만 실시했다? 틀렸습니다. 예조와 음양과 아니죠. 이 무과제도는 어디와 어디에서 국방을 항상 책임지는 건 병조와 육조 중에 병조, 이, 호, 예, 병, 형, 공 할 때 병조와 그리고 훈련원에서 그쵸 주관했어요. 그래서 틀렸고 시험은 무예실기만 아니죠. 무예실기도 봅니다만 경서, 유학이랄지 이런 것들 이론적인 것도 시험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 초시 그렇죠. 1차 시험, 복시 2차 시험, 전시, 왕이 면접까지 봅니다. 왕이 보는 데 치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정답. 그러면서 주로 뽑는 정원은 몇 명? 28명을 뽑았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진행됐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과거 초시, 복시, 전시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화기. 또 개화기 나왔네요. 개화기는 강화도 조약 이후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기 이전 운동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일본인을 위한 축제 성격 아니죠. 1910년 일본 제국주의 나라 뺏기기 전인데 일본인을 위한 축제다? 말도 안 되죠. 그래 틀렸고, 두 번째, 최초의 시행 종목은 야구와 농구였다. 야구, 농구 언제 들어왔어요? 질레트가 1906년에 들여왔죠. 이 운동회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운동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종목이 생각납니까? 육상 종목, 그죠? 그래서 육상이에요, 육상. 육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 틀렸고,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그렇죠. 화류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류회 몇 년에? 1896년. 1896년 영국의 선교사 허치슨이 개최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개화기네요. 그 다음에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학생에게 무슨 운동회가 정규 교과목입니까? 아니죠. 엉뚱한 소리죠. 그래서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 화류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기관은 그랬어요. 조선시대. 자, 무예수련을 담당했으며 병서가 뭐냐면 국방서적이에요. 뭐 전쟁을 어떻게 했다랄지 전쟁을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군사 시제를 담당했다. 뭐가 있을까요? 훈련원이죠. 훈련원. 훈련원. 사극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너무 쉽게 훈련원이고요. 1번 사정. 사자 제가 많이 강조하죠. 활 쏘는 것과 관계된 거. 활 쏘는 정착. 국가가 만들기도 하고 개인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립대학이죠. 절대 무술교육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술교육은 어디서 시켰다고요? 주로 훈련원. 그리고 사역원.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외국어를 가르쳐요. 통역, 번역을 담당했던 관청이죠. 통역, 번역. 그래서 정답은 4번 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좀 2020년도 기출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냥 무난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좀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